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기준금리 향방이 인상으로 결론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겠죠. 최저 수준이던 기준금리가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강하게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지 오늘 인상의 배경과 전망까지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열 총재. 매파라고 해서 매주열 이렇게도 부르던데 드디어 그 숨겨놨던 발톱을 드러낸 건가요? 완전히 숨겨놨던 발톱을 완전히 드러낸 게 아니라 네. 나에게도 발톱이 있다 살짝만 드러내는 이러한 네. 성격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게 숨겨놓은 발톱을 완전히 드러낸다는 의미는 네. 금리 인상을 지금 한 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네. 이러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완전한 발톱을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살짝만 네. 지금 한 번 인상하고 최소한 또 한 번 정도는 더 인상하는 네. 일종의 좀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 네. 이러한 스탠스가 바로 발톱이 있다는 거를 살짝만 보여준 그 표현으로 보시면 네. 됩니다. 정책 효과를 좀 지켜본 뒤에 네.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0.5%에서 0.25%포인트 네. 오른 0.75%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10월에 인상한다, 11월에 인상한다, 여러 가지 네. 설들이 있었는데 8월 인상으로 결정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하나를 뽑자면은 네. 그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네. 차원이 그 하나의 그 배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네네.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권들에게 그 대출, 신규 대출에 대한 좀 자제를 하라. 일종의 그렇죠. 대출 규제의 성격으로 좀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국은행도 정부랑 일종의 박자를 같이 맞춰 타기 위해서 네. 금리 인상을 단행한 성격이 이번엔 좀 더 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와 네. 금리 인상이란 카드가 이제 같이 가게 된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당장 이제 대출을 받은 분, 또 네. 받아야 할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심적으로는 걱정이 충분히 네. 되실 법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금리 부담 자체는 저희가 실제로 내야 하는 이자 부담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로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네. 그 긴급하게 내렸던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네.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은 고금리 시대가 아니다. 금리 인상 본격적인 시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전 기준금리가 1.25. 2호였죠. 그리고 그렇습니까? 지금은 네. 이제 인상해서 0.75였으니까 저희가 그때 생각해 보면은 금리가 1.25였을 때 과연 저희가 네. 금리 너무 높아서 힘들어 죽겠어. 그런 스탠스는 아니었잖아요. 네. 지금은 여기서 이제 0.75니까 그때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네. 감안했을 때 지금의 금리 부담을 실제로 부담하는 거는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맞습니다. 0.25%포인트 기준금리가 오르면 네. 실제로 한 어느 정도 오를까요? 이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대출 신용자들의 그 차주들의 신용 등급이나 그 네. 금리 구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많이 올라봐야 이제 0.3에서 0.5 사이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규제와 이제 네. 금리 인상, 네.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시행이 된다는 것은 네. 빚내서 이제 주식 사고, 집 사고 이런 거 좀 자제하라 이런 시그널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거 더 염두에 두고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이번에는 했다고 보실까요?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에 그 과도한 대출을 끼고서 사는 거를 수요를 좀 자제시키려는 네.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집값 안정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이게 그 시간을 좀 효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저는 크게 5가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의 수요, 네. 그러니까 집 사고 싶은 욕구, 이것도 심리적인 측면이 있고 또 실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네. 그리고 전반적인 전 세계 경제 여건,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금리도 있는데 저는 금리 하나 쪽을
건드린다고 해가지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집값을 바로 안정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지금 안 잡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네. 금리를 올리면 3분기 경제 지표에도 악영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굳이 10월, 11월이 아니라 8월을 택한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일단은 7월에는 원래 인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7월에 인상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저희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7월 달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확산되는 네. 바람에 그 템포를 한 템포 조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와 박자를 좀 같이 탄 성격 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예상컨대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효과를 한 3개월, 2, 3개월 지켜본 다음에 11월에 한 번 더 할 것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금리는 올리면서 네. 성장률, 올해 성장률, 내년 성장률 다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네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금리를 보통 저희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지금 보면 4%대 초반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 경제나 그리고 다른 나라 경제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네. 높은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희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성장률이 괜찮다라는 네.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빚을 내서 뭐 주식을 하고 또 네. 부동산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정말 돈이 필요한 이런 네. 실수요자들은 당장 이제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향후 경기 회복에 오히려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그 우려는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현실화되기까지는 현실화될 것으로는 저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도 이제 정부에서 이른바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죠. 코로나 피해나 취약계층을 통한 네. 그 타겟 재난지원금 선별적인 이런 지원, 거. 네, 네. 재난지원금처럼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부양책까지 같이 쓰기 때문에 크게 그 부담이 네.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이런 네. 금리 인상에 좀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렇죠. 설명이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아무래도 대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대외 경제 상황도 지금보다는 내년도 같이 괜찮아질 것으로 저는 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금리 인상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 그 금리보다 네.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또 이 테이퍼링은 언제쯤 시작이 될 것이냐, 그렇죠.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었거든요. 네. 코스피도 하루에 1, 2%씩 계속해서 빠지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었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던 거는 한국 고유의 상황보다는 그 미국의 상황이 더 네.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라고 이제 한국은행 같은 은행이 있는데 그 연준이 과연 양적 완화 축소라고 네. 돈을 풀었던 거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들 민감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그 불안의 본질은 연준이 바라보는 경제 상황과 또 시장 참여자들, 저희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경제 상황이 일치하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미스매치, 불일치로 인해서 저희 주식시장이 흔들렸던 게 본질이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내일 밤에 있을 그 잭슨홀 미팅에서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네. 어떤 정책 시그널을 줄까, 여기에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도 소폭 하락에 네, 그쳤던 맞습니다.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시장은 먼저 이제 반영이 됐던 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맞습니다.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가 관심일 것 같아요. 다음번 금리 인상은 언제 있을 것이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에 네.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연구원님도 이 견해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그 견해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통상 11월에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경제나 물가 상황이 어떤지 그 변화 여부를 보고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하는 것보다는 11월에 하는 게 그림상으로도 더 잘 좋게 그려지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2월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차라리 이제 11월 달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올해 한 번 하고 더 하고 내년에는 그야말로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네. 말하는 경제 지표들을 지켜보면서 이른바 후행적으로 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금리 인상의 배경과 전망까지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